애인같이 코로나를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멀리 하려다 보면 일을 못 봐, 일을. 그쵸? 지난 시간에 8편까지 했고요. 이게 총 35편인데 부지런히 좀 그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좀 포인트 드리고 이럴 부분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더라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길신하고 사흉신을 쓰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이 자평에서 얘기하는 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명리에서 말하는 그런 용신하고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그냥 용신은 그냥 월지다, 월지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월지하고 일간하고 똑같은 걸록격하고 양인격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월지 중심을 용신으로 설명한다 이러고, 일간과 월지와 대비해서 성격을 위한, 여기 이제 성격 나오죠. 그래서 어떤 그 구조에 꼭 필요한 글자, 이거는 이제 우리 상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잃어버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용신의 개념하고 상신의 개념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9편에 이런 용신도 이렇게 어떤 뭐 공식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신은 역용을 하고 사길신은 순용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역용과 순용이 그냥 딱 패턴화돼서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변화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아마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용신, 전심, 원령 이 사주배지. 그래서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찾는데 원령하고 즉 월지하고 제강이라고도 하죠. 이거하고를 사주를 다 대비해봐서 배치해봐서 따져보면 거기에 반드시 성패가 있다. 그게 이루어지고 어그러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성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그 8가지 격 중에 가장 그 시대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보면 이 그 심 선생이 정관 아주 옹호론자예요. 그 시대는 그게 맞았죠. 청나라 시대에 관료제 사회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관을 다치지 않고 정관이 보호되고 이런 쪽으로 많은 이론 논리들이 있어요. 있는데 시대가 지금 바뀌어서 정관의 어떤 작용이나 역할들이 많이 현대적인 개념으로 많이 다르죠. 근데 사실 정관이 잘 보호되고 있는 사람은 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순탄합니다.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고 다이내믹하고 이런 건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관이 잘 짜여져 있고 잘 보호를 받고 있으면 그 사람 사는 삶이 순탄해요. 평탄해요. 큰 어떤 이런 거는 이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에너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관이 재하고 인을 만나고, 그래서 일단은 관이 있다라고, 관격, 정관격이라고 하면 좌보우필, 재가 있느냐, 관이 있느냐, 재가 있느냐, 인이 있느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또 형충파해가 없어야 이게 관격이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관이 있고 여기에 인성하고 재성이 좌보우필을 하고 이러한 구조로 돼 있고, 또 형충파해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정관격이 이렇게 잘 짜여져 가지고 갖춰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거의 10에 7, 많으면 한 8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상관, 경관이 됐건 중관이 됐건
뭐 아니면 지지에서 형충파해를 맞건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이렇게 깨지고 흠이 좀 나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삶을 못 살고 뭐 루저로 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찌 보면 직업이나 사회 환경이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었고 출세할 수 있는 게 입신양명할 수 있는 게 글 공부를 통한 관직으로 입신양명하는 길이 몇 가지 제한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뭐 얼마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깨진 사람도 잘 산다. 살 수 있는 뭐 이를테면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왕생강, 제격에서 재성이 왕하게 정관을 생존하거나 아니면 제격에 혹 제봉식생이 신강대비. 이 신강대비라는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옛날 관법 개념으로 내 일간이 전체적인 주변이나 여건 환경이 인비나 이런 형태로 많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내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방식은 신이 강해야 재관을, 그렇죠? 나를 극하고 내가 극하는 재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신강한 거를 많이 쳤는데 요즘은 신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명예나 이런 거를 다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격이면서 월지가 제격이면서 식상을 만나는데 신강하면 비겁을 대동해서 신강하거나 아니면 혹 제격인데 인이 투했으면 제하고 인은 극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극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극인을 하더라도 위치가 타첨이 돼 있으면, 위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가장 안 좋게 보는 거는 일간은 천간 4개 중에 잘 관여를 안 한다고 봐서,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년월에 있는 거. 여기서 타첨이라고 하는 개념은 년하고 시에 있거나 최소한 월하고 시에 있거나 이런 거를 타첨이라 그래요. 그러면 난전에 가서 아니면 뭐 사업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머리도 좋은 거야. 이렇게 어떤 문서운도 있는 거야. 그렇죠? 명예운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제 역량이 레벨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서 두 가지가 양불상극, 둘이 서로 상극을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제격이 성격이 된다. 이제 뒤에 쭉 다 나와요. 어떻게 되는 것이 또 패격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 서구쌤 강의 중에 실제 나왔던 것 중에 그냥 그건 서구관법을 푸는 거고 우리 심선생 관법으로 그냥 격을 그냥 딱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운을 빼놓고 이거였잖아요. 이거에 이게 여자분이었죠. 여자분. 그러면 이게 제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편제는 정편을 나누지 않는다. 편제는 정편을 나누지 않는 거는 적천수관법도 다 길신이라고 보고 이 자평 진정관법도 다 길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편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구분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신월에 7월에 병화가 간목을 떴는데 간목 편인이잖아요, 그렇죠? 편인인데 밑에서 또 옆에서 어때요? 제극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위치가 타첨이 돼야 되는데 접해진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갑의 이 간섭인자, 여기는 이 구조는 이 갑을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글자예요. 이 8글자 중에 굉장히 이 갑을 붙들고 갑을 부여잡고 평생을 살아야 된 그런 운명인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한번 극을 당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갑신 절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도 그렇죠? 갑기 합으로 당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우리가 연월일치로 딱 끊어서 본다라고 하면 요 글자를 인생 전반기에는 못 쓰는 거야. 못 쓰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어요? 이거 신유술. 유는 또 어디 딴 데 갑니까? 여기 유도 있으니까. 이 신유술로 해서 갑이 인성이 전혀 자기 기세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공부도 이거는 소년의 청년의 공부도 잘 안 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이거를 죽이고 이거로 위주로 해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또 여기에 관이 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귀퉁이에 이렇게 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냥 자그마한 조직에 내가 거기에 인발부를 해서 일을 해주면서 어떤 조그만 어떤 메이크머니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격에 이렇게 재생관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식재를 하거나 식신이 해주거나 이렇게 경하고 을이 이렇게 그쵸 떨어져 있잖아. 어쨌든 갑도 그렇고 그쵸? 갑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요즘은 요즘 관법은 혼잡 같은 경우는 잘 그렇게 많이 흉기로 잘 안 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쵸 인성이 혼잡인 거는 맞죠. 정인하고 편인이 혼잡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정편인의 성향이 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걸 예를 들어 순수 학문이나 이런 쪽으로 쓰려고 막 계속 편인이 항상 간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인성이 이렇게 어떤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이거는 경하고 을이 크게 이렇게 하나를 걷어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향성이 편인을 쓰는 쪽으로, 그죠? 편인을 쓰는 쪽으로. 그리고 요렇게도 타첨도 되고, 이걸 또 하나를 인성 혼잡을 막아주는 이런 효과도 있고 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경봉살 혹 관인상전. 그래서 관인상전은 인성이 있으면 관성이 따라붙고 관성이 있으면 인성이 따라붙고 이건 그냥 사촌지간 같은 아주 실과 바늘 같은 관계인 거예요. 이런 관계. 그리고 이는 경한데 살을 만났다든지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것이 살인상생 같은 거죠. 살인상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격이 되고 나중에 뒤에 다 나옵니다만 이렇게 폐격이 되는 것 중에 이를테면 우리가 상관폐인이라든지 상관폐인 있잖아요. 이것도 성격의 한 분야잖아요. 그죠? 상관폐인이나 아니면 살인상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성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살인상생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그 에너지가 살이 인을 생하고 인이 알을 생하잖아요. 그죠?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살인상생이 들어올 때 내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자평의 관법은 신강신약을 따지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따지진 않아. 이를테면 지지에 근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재관을 취할 수 있는 근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정도를 보는 거지. 이런 정도를.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인이 경에서 인이 왕에서 봉사를 만나면 살인상생은 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미 잔뜩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데 더 먹어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쓰긴 쓰더라도 맛득치 않게 쓰는 거지. 그렇죠? 답답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구조로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 환경이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싹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관폐인 같은 경우도 상관폐인이잖아요. 그죠? 상관폐인이니까 상관은 내 기운을 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설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전체적인 나의 어떤 구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이런
반대 개념인 거지. 그런 게 있어서 이왕이면 인성으로 상관에 설기되는 거를 제하면서, 그러니까 내 기술과 재주와 재능에다가 뭔가 머리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결국은 상관도 페인을 하면서 결국은 아신을 도와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전통의 개념을 얘기하면 신약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성격이 되더라도 더 그레이드를 높게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쭉 본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신생제 혹 대사리무제, 식신생제를 하는데 식신이 대사리 무제. 그러니까 항상 예전에는 살이 문제였어요. 살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살만 있고 재성이 없거나 아니면 기식 취사리 트윈. 이 기식 취사리 트윈은 뒤에도 나오는데 이게 약간 신강신약 개념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면 안 풀리는 구조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식신격인데 식을 버리고 살인상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인상생을. 이런 구조. 그래서 요런 구조가 굉장히 그 재능이 많고 뭔가 그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경우는 살하고 인하고 식을 다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출장 입상격이야. 요즘으로 따지면 문무를 다 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관인상생, 정관으로 관인상생이나 뭐 재생관 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정통 관료 출신, 재경부 관료 출신 이 정도 따지는데, 여기는 이런 경우는 뭐 이를테면 뭐 국방부 장관도 할 수 있고 와서 이렇게 청와대 안보 이런 쪽에 이런 어떤 문관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살도 쓰고 인도 쓰고 식도 쓰고 하는. 대신에 결국 살도 그렇고 이렇게 그 식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치는 기운을 빼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근이 있어서 신왕함을 요하는 이런 기본 요건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신격이 이렇게 성립이 된 경우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신강에 칠살의 재를 만나고 있으면 살격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칠살은 양인격을 빼고는 다 제복이 돼야 됩니다. 재화가 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화삼법 얘기하는 게 양인격만 빼고. 그러니까 양인격은 오히려 재화가 되면, 재살이 되면 양인격의 영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합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양인격 이외에 칠살을 제복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그죠? 합살이 있고 재살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살이 있잖아요, 그죠? 화살이 있는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이 합살이 가장 어떤 재능이나 역량이 가장 극대화해서 드러나요. 보통 양간 같은 경우는 이게 합살하는 게 양인이 합살하거든. 양인이 합살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미지샘 같은 경우도 이게 자하고 진이 이거 양인 합살 기질이 있는 거예요. 양인 합살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발동을 할 때는 이걸 자꾸 끊잖아. 다리를 끊어서 어차피 이게 살덩어리인데 이거 중간에 좀 무게를 좀 덜어내고 싶은데 무기는 있지. 그러니까
이 미지샘도 보면 이 양인의 인생의 오묘한 이 극단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일지에 여기. 인생의 희비가, 희노애락이 이 글자에 다 들어있어. 이 글자만 잘 깨우치고 이 글자의 의미를 알면 거의 저는 반도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것도 지지에서 양인합수를 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 기운이. 제가 나올 뒤에 나오거든요. 조금 더 내가 미지샘 거 다 풀었어 내가. 궁금한 거 다 알려줄게. 그렇죠? 여기. 예. 그래서 칠살격에서 이렇게 신강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월지를 충하고도 하고 합하기도 하고 충하고도 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재능이 있는 거, 이 사람이. 둘러치고 맺히고. 충합이 있다라는 건 다이내믹하다라는 거는 삶 자체가 역동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칠살격에 신강하면서 식신으로 여기 요 식신이죠. 시상에 정화 식신을 냈는데 이렇게 제복할 수 있으면 칠살격이 성격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 성격하고 팍격 내지는 폐격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그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해서 근데 뭐 성격이 됐기 때문에 좋고 폐격이 됐기 때문에 안 좋고 꼭 안 좋고 이렇게 양분은 이분론적인 그런 사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시대 그 시대에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논리고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상관생제 혹 상관폐인이 여기 있네요. 상관왕 인유군 혹 상관왕 신주야기 투살인 혹 상관대살이 무죄. 이러면 상관격이 성한 거다.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있으면 상관은 사용신에 들어가는 거죠. 사용신의 그 추용법은 인성으로 폐인하거나 상관의 기운을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순화시켜서 재성을 생주하거나 이렇게 상관 생제하거나 상관 폐인격인데 이렇게 상관이 왕하고 인성이 좀 뿌리가 있으면 이걸 이제 상관 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상관이 왕하고 일간은 약한데 칠살과 인성이 투출해 있거나 그러니까 아까 기식취살이라는 게 있었죠. 기식취살. 기식취살인데 월지가 식신이 아니고 월지가 상관일 때 상관으로 쓰지 않고 상관격인데 살인상생을 쓰는 거. 상관 용살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도 그 보통 이제 금수상관격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금수상관인 경우에는 보통 그 경금이나 신금에 자해월이 되면 보통 살은 병정으로 뜨잖아요, 그렇죠? 병정으로 뜨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조후도 같이 이렇게 겸하고 이렇게